우린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그 길의 끝에 바다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950년 11월 27일 함경남도 장진호. 영하 35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세계전쟁사의 길이 남을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사방에서 나팔 소리와 징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산속에서 수만 명의 중국군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완전한 기습이었어요. 장진호에 주둔하고 있던 3만 명의 유엔군은 순식간에 12만 명의 중국군에게 포위당했습니다. 사면이적이었습니다. 이때까지 유엔군은 북한군 패잔병 소탕작전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대성공으로 전세가 완전히 뒤바뀐 상태였거든요. 메가더 장군은 추수감사절 전에 전쟁을 끝내겠다고 호언장담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참전한 겁니다. 그것도 12만 명이라는 대군으로 말입니다.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유엔군은 완전히 포위당했고 보급로는 끊어졌습니다. 더 무서운 건 날씨였어요. 장진호는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곳 중 하나였거든요. 해발 1200m 고원지대에 자리한 이 지역은 겨울 평균 기온이 영하 30도였습니다. 그런데 그해 겨울은 특히 더 추웠어요. 영하 35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총이 얼어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의료용 혈장이 얼어서 수혈을 할 수 없었어요. 심지어 사람의 침이 공중에서 얼어버릴 정도였습니다. 미군들은 이런 극한 추위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방한복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어요. 동상 환자가 속출했습니다. 중국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도 이런 추위는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중국군에게는 숫자라는 압도적 우위가 있었습니다. 11월 27일 밤부터 중국군의 총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국군 제79사단과 제89사단이 유담리에 있던 미 해병대를 집중 공격했습니다. 그 전투가 얼마나 치열했는지 상상해보세요. 영하 35도의 극한 추위 속에서 수만 명이 목숨을 걸고 싸웠거든요. 하지만 미 해병 1사단장 올리버 스미스 장군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미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고 있었어요. 다른 지휘관들이 성급하게 북진하라고 재촉할 때도 신중하게 보급기지를 구축해놨거든요. 특히 하가루리에 충분한 탄약과 보급품을 비축해놨고 야전할주로까지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나중에 생명줄이 되었어요. 11월 30일 알몬드 장군이 긴급 작전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철수 명령을 내렸어요. 모든 부대는 흥남으로 철수하라. 그런데 이때 스미스 장군이 한 말이 정말 유명합니다. 우리는 후퇴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향으로 공격하는 겁니다. 이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사기를 잃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어요. 실제로 미군은 후퇴가 아닌 돌파를 했습니다. 포위망을 뚫고 나가면서 중국군에게 엄청난 타격을 입혔거든요.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철수작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담리에서 하갈우리까지 14km의 험난한 길을 뚫고 나가야 했어요. 이 길이 얼마나 험했는지 상상해보세요. 좁은 산길 양쪽에는 중국군이 매복하고 있었고 발밑은 얼음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군은 해냈습니다. 미 공군의 엄호 사격 속에서 부상병들을 업고 전사자들을 끌고 장비를 운반하면서 천천히 하갈우리로 이동했어요. 12월 4일 마침내 유담리 부대가 하갈우리에 도착했습니다. 17일간의 지옥 같은 전투 끝에 포위망을 뚫어낸 거였어요.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세요. 미군만 1만 7천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전멸할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주력 부대를 보존한 건 기적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중국군의 피해였습니다. 중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상자만 4만 8천 명이었어요. 투입 병력의 70%가 넘는 손실이었습니다. 영하 35도의 추위가 진짜 승자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양측 모두 추위와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했거든요. 12월 7일 하갈우리의 모든 부대가 흥남을 향해 마지막 철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1일 장진호 전투가 공식적으로 끝났어요. 하지만 진짜 기적은 흥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흥남항에 도착한 유엔군이 본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항구에 10만 명이 넘는 피난민들이 몰려 있었거든요. 함경도 주민들이 중국군의 남하 소식을 듣고 모두 흥남으로 몰려온 거였습니다. 그들은 남쪽으로 가지 못하면 죽는다는 절박함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철수 계획에는 군인들과 장비만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민간인을 태울 여력은 없었습니다. 이때 한 사람이 나섰습니다. 바로 현봉학 박사였어요.
그는 미 10군단 사령관 알몬드 장군의 통역관이었습니다. 현봉학 박사가 알몬드 장군에게 간청했습니다. 장군님, 이 사람들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지켜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처음에 알몬드 장군은 거부했습니다. 전쟁에서 민간인까지 신경 쓸 여유는 없다. 하지만 현봉학 박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군 1군단장 김백일 장군과 함께 계속 설득했어요. 이들을 버리고 가는 것은 인도주의에 어긋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 싸우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마침내 알몬드 장군이 마음을 바꿨습니다. 좋습니다. 병력과 장비를 싣고 남는 자리가 있으면 피난민을 태우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흥남철수작전이었습니다. 1950년 12월 15일부터 24일까지 열흘간 진행된 이 작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해상철수작전이었어요. 동원된 함정이 무려 193척이었습니다. 미군 함정뿐만 아니라 한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 여러 나라의 배들이 참여했어요. 그런데 이 작전에서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가 바로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기적입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는 원래 군수물자를 운반하는 화물선이었습니다. 길이 138m, 7,600톤급의 배였어요. 승무원은 겨우 60명 정도였습니다. 12월 22일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흥남항에 도착했을 때 이미 대부분의 배들이 떠난 후였습니다. 마지막에 남은 몇 척 중 하나였어요. 그때 미군 대령들이 배에 올라와서 레너드 라루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선장님, 이 배가 마지막에 남은 배 중 하나입니다. 해변에 있는 피난민들을 몇 명이나 태울 수 있겠습니까? 라루 선장이 대답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이 태우겠습니다. 그렇게 시작된 것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인명구조작전이었습니다. 12월 22일 밤부터 23일까지 16시간 동안 계속해서 피난민들이 배에 올라탔습니다. 1만 4천 명이 한 척의 배에 탑승한 거예요. 상상해보세요. 원래 60명만 탈 수 있는 배에 1만 4천 명이 탄 겁니다. 230배가 넘는 사람들이 탄 거였어요. 화물칸은 물론이고 갑판까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서서 잘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임산부들과 어린아이들, 노인들까지 모두 함께 섞여 있었습니다. 12월 23일 오후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흥남항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흘간의 험난한 항해가 시작되었어요. 배 안에는 음식도 부족하고 물도 부족하고 이불도 없었습니다. 영하의 바다바람이 갑판을 휩쓸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흘간의 항해 동안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었거든요. 오히려 배 안에서 5명의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선원들이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 여성들과 아이들에게 주었어요. 자신들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메러디스 빅토리오가 부산항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부산항은 이미 피난민들로 가득 차서 입항을 거부했어요. 결국 거제도 장승포항으로 향했습니다.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아침 마침내 모든 피난민들이 안전하게 육지에 발을 내딛었습니다. 탑승할 때는 1만 4천 명이었는데 도착할 때는 1만 4,005명이었습니다. 항해 중에 태어난 5명의 아기 때문이었어요. 이 기록은 지금도 기네스북에 올라 있습니다. 단일 선박으로 가장 많은 인명을 구조한 기록으로 말입니다. 하지만 메러디스 빅토리오만이 아니었습니다. 흥남철수작전 전체를 보면 더욱 감동적입니다. 군인 10만 5천 명과 민간인 9만 8천 명, 총 20만 3천 명이 안전하게 남쪽으로 철수했어요. 차량 1만 7천 대와 군수물자 35만 톤까지 함께 말입니다. 특히 민간인 9만 8천 명 중에는 훗날 대한민국 발전에 큰 기여를 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도 그 중에 계셨어요. 12월 24일 마지막 배가 떠난 후 흥남항과 모든 시설이 폭파되었습니다. 중국군이 이용할 수 없도록 완전히 파괴한 거였어요. 크리스마스 이브 밤하늘에 흥남항의 폭발 불꽃이 장관을 이뤘습니다. 하지만 그 불꽃은 파괴가 아니라 희망의 신호였어요. 20만 명의 생명을 구해낸 승리의 신호였습니다. 전 세계가 이 작전에 경악했습니다. 영국 BBC는 인류 역사상 가장 성공적인 철수작전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전쟁의 참혹함 속에서 빛나는 인도주의의 승리라고 평가했어요. 소련조차 자본주의 국가들이 보여준 예상 밖의 인도주의라고 인정했습니다. 미국 교통부는 메러디스 빅토리오를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구출을 한 기적의 배라고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기적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첫째, 끝까지 버티는 의지였습니다. 장진호에서 미군이 보여준 불굴의 투지가 없었다면 흥남 철수는 불가능했어요. 그들이 중국군의 남하를 늦춰준 덕분에 피난민들을 구출할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둘째, 서로를 끌어안은 연대였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이 하나가 되어 민간인을 보호했어요. 국적도 다르고 언어도 달랐지만 생명을 구한다는 한마음이었습니다. 셋째, 바다가 열린 희망이었습니다. 육지에서는 막다른 길이었지만 바다가 탈출구가 되어준 거였어요. 흥남항이 희망의 항로가 된 겁니다. 넷째, 사람이 만든 기적이었습니다. 메러디스 빅토리오의 라루 선장이 철과 연료가 아니라 사람이 이 배를 움직였다고 말한 것처럼 결국 사람의 마음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였어요. 장진호에서 흥남까지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철수작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위대한 인간 승리였어요. 영하 35도의 얼음 호수에서 시작된 발걸음이 따뜻한 바다의 품으로 이어졌습니다. 죽음의 길이 생명의 길이 된 거죠. 그날 밤 크리스마스 이브의 불꽃 속에서 우리는 무엇도 잃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지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진호에서 흥남까지 한국전쟁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기적이 아닐까요? 더 많은 대한민국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